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선호 분위기에 1,30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중 공동 성명에 대한 관망 심리와 달러 강세가 환율 하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협상 제안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잇따라 연일 고공행진하던 방산주 주가가 단숨에 급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받는 국가 수준으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면서 12일 오전 9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불닭신화 삼양식품의 주가가 마침내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고지라 여겼던 100만 원 선을 최근 넘겼는데요. 이는 삼양식품의 강세이자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에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미국과 무역의 무역 협상 진전 소식에 탄력을 받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탄력적인 강세 흐름을 가져가줬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세로 이 시장을 이끌어준 반면에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고공행진하던 방산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미용과 인터의 차익 매물로 이 등락을 거듭했지만요. 테마주의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는 상승불을 켜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 장세가 지속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용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주말 사이 호재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 방금 또 속보가 떴는데요. 관세가 90일 유예를 한다라는 이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예. 코스피는 또 46거래일 만에 2,600선까지도 좀 회복을 했는데 이번 예. 주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현재 우리가 이제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미중 1차 협상에 대한 이제 공동 성명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3%대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서프라이즈한 그런 이제 공동 성명이 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를 했습니다. 91%가 취소가 됐고 플러스 24%가 이제 90일 유예가 좀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찌 이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조만간에 우리 트럼프와 또 시진핑 또 만남이 또 성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무진 쪽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만들어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상당히 지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오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시황 얘기 한 문장씩 넘기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코스피는 2,600선을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46거래일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주말 동안에 미중 1차 협상에 대한 상당한 진전 암시 속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삼성전자 상당히 높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도대체 언제 올라오나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드디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좀 취하는 리스크 테이킹 시장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지수를 끌어올려야 돼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를 빼놓고 가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플러스가 유지가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가장 좀 특징적인 모습들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죠. 뭐 시장은 뭐 늘 그렇습니다. 항상 좀 뭔가 이제 좋은 쪽이 있으면 거기에 좀 반대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은 시장을 좀 슬프게 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섹터군들의 보유 종목군들을 약간은 좀 비중을 좀 실으셔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관세 리스크에서 가장 우월한 실적을 내줬고 수급에 쏠림이 있었던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차적인 차익성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차익성 물량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방산은 뭐 관세에서 약간은 좀 동떨어진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던 섹터였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붙었었던 부분들이 인도와 파키스탄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붙었던 게 뭐였죠? 기존에 한 2년, 3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던 로우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15일 날 우리 트리키에서 만나볼까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 세계 뭔가 이제 지형적인 리스크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방산의 차익 속도가 오늘은 좀 꽤 크게 좀 나왔던 하루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은 제가 하나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선과 방산 쪽에서는 물량이 빠져나오는 과정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 관세 리스크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섹터가 있었죠. 엔터주들. 이 엔터주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관세, 무풍지대에 속하면서 시장에서 좀 압도적인 실적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심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관련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반등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까지도 뭐 5%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2차전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되돌리는 만족스러울 만한 뭐 리바운딩은 아니긴 했지만 어찌됐든 바닥을 하향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되는 깜짝 상승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들. 아유, 주말 동안에 뭐 참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죠? 뭐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추대가 되고 추대가 안 되고 뭐 취소가 되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지만 뭐 끝내는 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뭐 관련 종목군들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한덕수 전 후보의 전 총리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장 시작하자마자 뭐 하한가로 직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또 급등세를 보여주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선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늘 고민을 하시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4월달 초반과 지금의 정책 분위기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 공식 기간 첫 날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돌입이 진행이 되면서 과연 이제 각 당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또 종목의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섹터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건설 관련 종목군들 또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비트코인, STO,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특히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어떻습니까? 지역화폐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 뭐 일부 종목군들은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자리 관련주 역시도 작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들을 좀 크게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후보 간 정책 공약에 따라서 뭐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등락 부분들은 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조금은 좀 도파민이 막 뿜뿜하는 그러한 매매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루하루가 좀 긴장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좀 보면서 국내 지수 차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차트 분석을 많이 해드릴 때 늘 그 얘기 해드렸거든요. 어떤 얘기? 눌림목. 그죠? 이거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가 한참 됐다. 그러면은 과연 장기 입형 200일선, 60일선을 과연 어떤 형태로 돌파를 시킬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 매크로 상황들이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파죽지세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1.1%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작년도 2월 달에 고점이 2,680이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지고 진행이 되는 보이시죠? 3월 달에 고점 자체가 2,650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가 2,607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고점과 이 고점과 이어지는 이 구간의 저항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들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 과연 오늘 밤에 나스닥과 다우, 그러니까 뉴욕 3대 지수가 차익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전체 글로벌 증시를 다 끌어올릴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지수 선물을 지금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인베스팅닷컴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나스닥이 3.71%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이 플러스 2.72%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2%에 가까운 나스닥 선물 흐름들, 야간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국내 증시가 이 부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본장이 시작이 됐었을 때 과연 이만큼의 수익률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시작이 될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재밌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또 증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지금 보여준 상황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계속 지금 고점이 진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상위에 포진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열기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쪽은 코스닥이 좀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720포인트. 그 사이드로 보시게 되면 60일선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스토캐스틱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눌림목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오늘 밤에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었을 때 코스닥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매크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된다? 리스크 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경기에 좀 민감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성장주 위주의 상승 흐름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5월 달과 6월 달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아직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안도할 만한 스토리는 아닙니다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장 근거, 논리가 뭐였냐면, 아직 관세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뭐다 여러분들? 유예인 거지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드렸었을 때가 어떨 때였냐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들에 한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어떻게 봉합이 될 거냐, 마무리가 될 거냐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설령 유예 기간으로 인해서 유예가 점점 종료 시간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시간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 오히려 가까워지게 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느끼면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과 같이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예상 외의 화해 모드를 딱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어떻게 돼요? 리스크 온 시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있었겠죠. 근데 성장주 위주 쪽으로 시장에서 다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 4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테마주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왜 와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 6시에 딱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중에 저의 시황 전략,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늘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이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들, 시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좋은 이야기, 좋은 전략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일정 좀 보셔야 되겠죠? 이번 주는 사실은 특별하게 없어요. 예, 이번 주는 사실 특별하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볼 게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날이죠, 오늘이죠, 오늘. 예,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러니까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이렇게까지 뭐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좋은 스토리가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경기 지표 다시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러한 이제 내일서부터죠. 화요일에 이제 CPI 발표가 되는 거고 15일 날에 이제 PPI 발표가 되는 거고 소매 판매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경기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모르니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전제 조건 자체가 관세였는데 실질적으로 관세가 완화가 되면서 CPI, PPI, 소매 판매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깨가 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은 그동안에는 데이터 보고 할게. 시장에다가 약간 좀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은 좀 공격적인 발언이 좀 수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주요 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미증시를 중점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요. 뭐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좀 잘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여전히 뭐 주요 종목군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좀 임팩트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5월달 말로, 아니 4월달 말 기점으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아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남아 있는데 뭐 주요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쪽으로 신세계. 오늘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들이 어찌됐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항상 임기 초기 새로운 정권 들어왔었을 때는 뭐 돈잔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 혈안이 돼 있는 상황들이니까 오늘 뭐 현대백화점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셨죠? 그러니까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반영이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이에요. 항상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경기 지표 언제 발표해? 그리고 개별적인 일정들은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늘 중요하니까 그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아마 투자 전략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거 다시 한번 강추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은 불안 심리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돌입을 하고요. 이런 빠른 시장의 흐름을 한 발 먼저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또 필수적인데요.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이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주도 주간을 종목을 미리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도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랠리가 기대되는 이 시장인데요. 전문가님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난주에 정말 꼼꼼하게 좀 짚어주신 만큼 저희는 좀 상승세를 미리 타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어질 시장에서는 어떤 좋은 종목을 좀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네. 시황 얘기해드릴 때. 자, 우리 성장주 보자.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거의 한 2주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포인트 투자 기법에서 얘기해드렸던 종목군들도 거의 대부분 히든 종목을 통해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었고 아마 제가 요거 이제 지나가면서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보여드릴 텐데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성과를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심플이즈 베스트.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바뀐 건 없어요. 매매는 늘 간단하게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오늘은 눌림목은 눌림목인데 이제 종목이에요. 참 시장 눌림목을 기대를 했었는데 뭐 그냥 가버리네요. 근데 시장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뭐 눌림목이긴 하지만 시장보다는 종목의 눌림목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가파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동안에 내 종목 어떡하지? 내 반도체 종목 어떡하냐? 이거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랜만에 좀 웃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3월 달, 4월 달 진행되는 그 동안에 시장에서 이렇다 할 이목 집중을 못 해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바닥에서 막 꿈틀꿈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보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히든 종목 시간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멀리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직까지 유효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뭐 여전히 좋아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뭐 4월 초반에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매를 해왔던 종목군들보다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오히려 이제 막 내가 테마주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종목군들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달 셋째 주, 4월 달 네 번째 주, 그리고 5월 달 첫째 주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테마주 얘기 잘 안 해요. 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 초반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을 거둘 만큼 거뒀습니다. 뭐 여기서 뭐 눌림목해서 다시 들어가야지.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투트랙 관점. 테마주도 새로운 테마주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풍성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과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원포인트 기법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이미 저희가 다 털었죠. JYP 엔터 당연히 다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매도를 했어요. 11%, 10%. 보이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계룡건설 하나시스템 45,000원에 저희가 5월 7일 날 매도를 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 좀 아쉽긴 하죠. 9.6% 거의 7%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주 한 주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3거래 정도밖에 없었긴 했지만 제가 거둬들였던 성과들을 좀 보시게 되면 세 종목이죠. 하루에 한 종목씩. 거의 뭐 학교 가듯이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노란 톡 요거 안내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뭐 매일매일 개근상 받듯이 학교 가가지고 내 계좌를 계속 살리는 매매들, 풍성해지는 매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 앞으로 5월 달에는 어떠한 색깔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월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로보택시 이야기 지금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증시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뭐 M7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그런데 물론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테슬라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3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90불대 그리고 4월 달과 5월 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90불대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붕 뛰어버렸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네, 물론 이제 차트의 움직임들이 전체 종목의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100%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영향은 충분히 미친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 분석이라든지 종목 분석을 하셨을 때 항상 이러한 것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슬라의 300불대의 회복 그리고 두 번의 고점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들이 뭐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죠, 여러분들. 효율 부서, 그 효율 부서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내가 본업인 테슬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사업을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6월 달 되게 되면 로보택시에 대한 시범 운행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중 화해 무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장주의 투자 심리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로보택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물론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문도 없어요.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뭐 사람도 없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니까
과연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여부들은 우리가 가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뭔가 세상의 이 큰 그림들을 바꿔가는 센세이셔널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기대감들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냥 떨렁 뭐 로보택시 보고 나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세부적으로 이 로보택시가 흥행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양념들이 막 이제 MSG가 첨가가 되겠죠? 그것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낮은 실적에 깜짝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머스크 정부 효율부에 쓰는 시간 줄이겠다. 뭐 조선일보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뭐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이제 각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을 따가지고 이제 기사화를 한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정부 효율부에 쓰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럼 본업에 집중한다는 얘기잖아요.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전기차 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FSD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6월 달 로보택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 나오면서 또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옵티머스 얘기하겠죠. 옵티머스 당연히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2세대, 3세대 얘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기대를 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뭔가 공무원에 가까운 뭔가 이제 업무 효율 부서에서 업무를 했던 그 시간들 자체가 온전히 테슬라에 다시 집중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유럽에서 안 팔려, 뭐 테슬라 주니퍼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잘 안 팔려, 뭐 여러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음해 아닌 음해도 받을 거고 뭔가 이제 불필요한 뭔가 잡음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투심이 나아지겠구나. 아, 로보택시가 다시 갈 수 있겠구나. 나름 어렴풋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나왔다? 4월 중순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죠. 블러터에서 기사를 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로보택시 출시 앞두고 커지는 낙관론. 시장 기대 부응할까잖아요. 시장 기대 부응할까잖아요. 부응. 그러니까 이게 나와봐야 알아요. 시장에서의 기대치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에 올라갔던 게 다시 빠질 거고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충족시킨 상태에서 특히 오늘과 같은 거죠.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 근데 기대감은 있어. 그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서프라이즈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스닥 선물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로보택시 여러분들 기대되시잖아요. 저도 기대되거든요. 저도 자율주행 기대돼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보조, 그러니까 운행 보조 느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로보택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뭐 카메라가 들어가든 라이다가 들어가든 그거는 차치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율주행이 드디어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을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로보택시를 딱 출시하고 나서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경제에서 기사화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테슬라 음식 배달까지 확장하겠다. 물론 처음에는 뭐 사람을 태우거나 이러진 못하겠죠. 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업화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로보택시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의 모습들을 미리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까지 시장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죠. 자, 실망 딛고 질주하나 이런 이제 헤드라인들을 달고 기대감들을 계속 시장에다가 불러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미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300불대에 근접하는 모습들. 3월 달과 4월 달에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헤드라인 볼까요, 우리?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쟁자가 딱 붙어 가지고 시장 파일 키우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첫 자율주행차 렌탈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 자체, 산업화 자체가 단순하게 테슬라가 뛰어들어 가지고 시장을 처음 내가 개척할 거야가 아니고 이미 개척이 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경쟁이 붙어버리는 거죠. 경쟁이 붙는다는 거는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좋은 거잖아요. 값싼 상품을 좋은 제품의 가격들을 또 소비자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가격 경쟁의 가장 첫 번째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슬라와 바이두, 미국과 중국의 이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의 또 기술 격화, 기술 경쟁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시장의 기술을 빨리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크로적인 상황들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보다 시장 상황 자체도 도와주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밑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다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SOS랩입니다. 이거예요. 4월 16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월 16일 날 히든 종목 SOS랩 보이시죠? 우리 PD님께서 예쁘게 또 이렇게 표지를 또 그려줘가지고 우리 서울경제TV 컨텐츠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제가 4월 16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4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우리 투트랙으로 가자. 그러면은 뭐다? 6월 달에 이미 공표가 됐던 거잖아요, 로보택시는. 그러니까 그거 미리미리 잡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잡아두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미리미리 잡아두는 겁니다.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붕 떠버리죠? 붕 떠서 출발해버리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직전 저점입니다. 4월 달의 저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라인들을 우상향 패턴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로보택시가 시장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이런 정도로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이런 시간에.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올라갑니다. 뭐 오늘 테마주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그죠? 그럼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테마주 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테마주 변동성도 크고 앞으로 모르겠어. 그렇다고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균형점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밑에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안내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얘기들 제가 그냥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 2주 정도, 하루 이틀 정도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잡아내는 거 별 문제가 안 돼요. 남들 시장에서 와 자율주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나중에 지나게 되면. 근데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4월달 말미에 이미 이 종목들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힌트들을 계속 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종목군들, 히든 종목들 보시면 아마 다른 여타 채널보다 못해도 한 2, 3일 정도 일찍 얘기하는 종목군들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퓨런티어도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4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30일 날. 보이시죠? 4월 30일 날. 히든 종목으로 퓨런티어. 이거 보자. 예. 네. 보이시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6분 41초짜리네요. 보시면 별 내용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내용 있겠습니까, 퓨런티어에서. 그죠? 여러분들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리고 이슈 자체는 어찌됐든 자율주행이잖아요. 뭐 그 내용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좋죠. 차트림들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율주행에 대한 스토리들, 로보택시에 대한 일정들을 이미 6월 달에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방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주가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21선 돌파되고 나서 21선 조정받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들이 5월 달에 딱 진행이 되면서 가까워지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관세 부분들이 완화가 된대. 그럼 당연히 성장주의 관심도가 높아지겠지? 이런 포지션을 딱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오늘 그냥 뭐 다이렉트로 10% 이상 급등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떠가지고 자, 프런트에 오늘 거래량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자, 20에선 돌파됐네요. 자, 정별이네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명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4월 30일 날 미리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간단하죠?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 차트를 뭐 펼쳐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항상 우리 적어도 저하고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에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공부하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올인원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노란톡 보이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장중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시장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시스템 이런 비중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하나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포모 현상 느끼지 마라. 왜? 이 종목이 11월 달서부터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상승 추세의 상단에서는 늘 맞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굳이 내가 용기 있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스텝으로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 패턴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 이러한 매도했던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프리마켓에서 매도 전환 4만 5천에서 매도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자, 이 패턴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 매도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미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뢰가 가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시장에서는 적용되는 거예요. 섹터와 종목이 바뀔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협상 훈풍 속에서 상승불을 잘 지켜주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5월에 이슈 점검 함께 보면서요.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시장의 정확한 흐름 짚어보면서 장중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 주를 또 시작할 종목 어떤 종목 주목해 주셨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미리미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여전해요.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뭐 테마주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에서는 테마주를 좀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뭐 테마주에 관심 뭐 늘 있죠, 여러분들. 뭐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테마주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하루에 20% 이상씩 급등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매매에서 좀 탁월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향이 맞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뭐 굳이 내가 그런 매매를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슈들이 살아있는 섹터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PNS 메커닉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로봇주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 한번 가지고 나와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매크로 상황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예. 물론 시장이 단기적으로 세론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세론으로도 반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론 자체가 저는 기존에는 나쁜 세론이 있고 좋은 세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사실은 세론이 나온다라고 되면 저는 땡큐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 눌림목인 거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눌림목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눌림목에서 앞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를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이 오게 되면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지 못했던 종목군들 좀 사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봇주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도 로보티즈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액추에이터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나 전 세계 테크 산업에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숙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이차원제도 그랬고, 과거 뭐 핸드셋 부품주들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의 사이클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성장할 때는 초기 산업에서 성장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그죠? 원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이 뛰는 경향을 많이 보여줘, 우리나라는. 왜냐? 원천 기술 그리고 원천 제품에 뭐요? 부품들을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익률이 달성이 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이익률이 달성이 돼요. 근데 그 산업이 일정 부위 정점을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더 이상의 성장을 못 하죠. 그죠? 매출액은 고만고만한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줄어. 이런 식이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산업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셋 관련주들 사세요?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라고 보세요?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의 이 사이클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근데 로봇주는 아직 이 사이클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역시 로봇주도 우리나라가 뭐 원천 기술이 있어서 뭐 미국과 중국의 로봇 대비해서 우리나라 로봇이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이러진 못합니다. 하지만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부품이죠. 액추에이터. 여러 가지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그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이 로보티즈가 일단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단가의 액추에이터를 생산을 해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격 단가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2차원지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LFP에 엄청나게 깨지고 있잖아요. 왜 깨지고 있어요?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죠? 가격 단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맥락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로보티즈가 생산하고 있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움직임들, 제품들에 대한 움직임들 보자고요. 자, 로보티즈 AI 워커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인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요. 해외 쪽에서 뭔가 이제 수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QDD 타입의 액추에이터. 이런 이제 액추에이터가 가격적인 부분들과 기술력인 부분들을 다 충족을 시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움직임들, 로보티즈,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5월달, 6월달에 좀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로보티즈뿐만 아니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히든의 히든 종목 뭐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딴 거는 없고요. 뭐 여전히 정책주입니다. 네, 대신에 이 정책주가 뭐 지금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의 대선이 이제 한 달여 기간이 남은 상황들이고요.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차기 정권에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정권에서 예산을 투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히든 종목들까지 같이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하단 통해서 안내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오르는 로보티즈로 짚어주셨습니다. 눌림목 구간의 비중을 늘려가보자라는 전략도 제시해 주시면서요. 로봇주 중에서 이 종목도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선물 같은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로보티즈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또 함께해주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주시는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요.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질 반등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히 챙겨와 봐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